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대부 시장 얘기는 아니고요. 크레딧 마켓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미래에 용이하지 않다든가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착수하려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규모가 매우 커서 더 많은 어떤 펀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경제 내에 이제 매우 많아진다고 하면 기업들이 자신이 그해 얻은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혹은 이윤 같은 것들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요. 이제 사내 유보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retained earnings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내 유보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업들이 사내 유보를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으니까 사실 기업들이 사내 유보를 쌓아놓는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가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바보가 아니고 다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심지어 경제학 과목 어떤 것을 수강할지를 결정할 때 어느 학과를 갈지를 결정을 할 때 다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나한테 가장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실 동기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그 미래를 결정하고 자신의 일을 생각을 하는 도모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때때로 우리는 이타적인 선택도 하고 뭐 우리 이제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만 사실 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개인주의가 더 합리적 개인주의가 더 좋은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이제 뭐 자선단체나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들은 따로 있고 그 법인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기업이 사내 유보를 쌓아 놓았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들이 저축을 지나치게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지나치게 많이 누군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자신에게 최선의 결과 뭔가를 문제를 풀었겠죠. 효용국대학 문제를 풀었든 어떤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사내 유보를 쌓아 놓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사내 유보를 지나치게 많이 쌓아 놓으면 그것에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뭐 1조 원 이상 막 사내 유보를 쌓아 놓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해서 사내 유보를 많이 쌓아두지 않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빨리 투자를 하거나 뭐 그렇게 이제 유도하겠다 이런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는 좀 경제학 원론 시간에 하는 건 좀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사실 기본적인 관점이 지향하는 바가 이제 다 자신의 최적화 문제를 풀었어요. 리테인 어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만일 이러한 어떤 모티브의 변화가 생기면 다수의 기업들이 더 많은 사내 유보를 쌓아놓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자율과 상관없이 크레딧 마켓에서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케이스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보지 않았는데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어떤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뭐 지금 말씀드렸던 정부의 어떤 황당한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사내 유보를 확 줄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소득에 대한 염려를 만약에 덜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경제 전체, 사회 전체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조성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조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축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동기부여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제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을 봤고요. 크레딧 마켓에서 수요 곡선을 봤고, 크레딧 마켓에서 공급 곡선을 봤습니다. 이 둘을 이제 결합하면 우리가 크레딧 마켓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크레딧 마켓은 바로 펀드를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너블 펀드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대부 시장, 대부 자금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용시장, 자본시장이 사실 더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자본시장이라고 번역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여기서 실제로
기업들이 뭐 주식을 발행하거나 혹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사실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 부르기에는 좀 애매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시장, 신용시장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을 우리가 지금 크레딧 마켓이라고 부르고 보고 있습니다. 자, 크레딧 마켓을 뭐 로너블 펀드 마켓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대부시장, 론 마켓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크레딧 마켓의 균형입니다. 서플라이 커브와 디맨드 커브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룰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크레딧 마켓은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패러티브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들도 무수히 많고 또 수요자들도 무수히 많아서 그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하고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크레딧 마켓에서 돈을 띄어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갔는데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비즈니스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혹은 뭐 개인 신용의 문제로 인해서 물론 작정하고 돈을 띄어먹기 위해 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누가 크레딧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크레딧이 나쁜 사람인지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신용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하는 두 당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A와 B가 서로 계약을 합니다. A가 빌려주는 사람, B가 빌리는 사람인데 지금 빌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자신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빌려주는 사람은 빌리는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없잖아요. 이제 빌리는 사람이 작정하고 돈을 띄어먹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배드가인지 굿가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신용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보통 비교적 높은 대출 이자율이 사실 비교적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과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이 되는 이자율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 이자율의 차이를 뭐 예대 마진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뭐 예대 마진이 왜 이렇게 뭐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언론에서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예대 마진 그 차이가 은행의 수익이잖아요. 은행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뭐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차이가 유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크레딧 마켓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모두가 다 디폴트하지 않는다 혹은 모두가 다 똑같이 디폴트할 확률이 뭐 1%다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 사실 이러한 차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보 비대칭 상황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여기선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고요.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크레딧 마켓의 균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5%고요. 크레딧 마켓에서의 균형 거래량이 대출과 대출을 해주는 금액과 대출 받는 금액이 같아야겠죠, 그렇죠? 거래되는 론의 크기가 정확히 10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마켓의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고요. 기본적으로 크레딧 마켓이 완전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가정 때문에 균형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Q가 바로 균형 거래량, 론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실질 이자율은 5%, 균형 실질 이자율, equilibrium real interest rate라고 하고 Q 스타를 이제 우리가 total quantitative credit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균형에서는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5%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금액의 크기가 100만큼일 거고요. 그
그다음에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금액의 크기도 똑같이 100만큼이겠죠. 그래서 크레딧 서플라이의 크기와 크레딧 디맨드의 크기가 같아집니다.